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 뇌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설문지를 받았는데 괜찮아요.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됐지. 너무 잘했어요. 이거는 얼마나 알고 있고 뇌가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이런 얘기를 같이 해보면 좋으니까. 그리고 뇌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다 수업 시간에 하고 같이 얘기해 보는 거는. 그래서 우선 뇌가 교육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 있죠.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 뇌와 교육을 연결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접근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뇌에 대한 활동을 뭐 MRI든 EEG든 fMRI든 뭐든 그 뇌 영상 기술을 통해서 이 학생의 뇌, 사람의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걸 바로 교육에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 뇌 작동 원리를 이제 교육에 적용하려고 하는 한 가지의 그런 움직임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여러분들 마음뇌를 듣는 것처럼 뇌에 대한 지식 그 자체를 교사분들이나 학생분들이 알게끔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뭐 동기도 높아질 수 있고, 좀 더 좋은 학습 방법이 뇌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렇게 큰 두 가지 접근이 있다 정도로 틀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뉴로 에듀케이션이라는 그 분야가 새로 생기기 시작을 했죠. 뉴로 에듀케이션은 뭐 이게 번역이 되게 다양해요. 뭐 교육 신경교육과 교육 신경학, 뭐 뇌기반 학습과 교육 신경과학 뭐 이런 것들로 되게 다양한 언어로 같이 쓰이고 있고, 우선은 교육 신경과학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뉴로 에듀케이션이 무엇이냐? 여기에 적혀져 있죠.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고 이게 어떤 분야인 것 같은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도 수업 시간에 같이 해볼게요. 안 알려주죠. 이게 뭔지 참. 이거 한번 보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뇌에 대한 이해와 교육 분야에 있어서 되게 다양한 연구들이 있어요. 이건 핵심 몇 개만 뽑아 놓은 건데 사실 이거 말고도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음악을 가르치는 것이 뇌 발달에 가르쳐 주는 것이 뇌 발달에 좋더라. 운동 되게 중요하다. 뇌 기능에 있어서 잠을 잘 자는 것도 중요하고 스트레스도 뇌 기능에 되게 큰 역할을 하고 기억도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 기억에도 그 뇌가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 이런 식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이거는 그냥 이런 분야도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논문도 같이 나중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비교적 최근에 나온 논문이기는 한데, 이 논문이 어떤 논문이냐면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이 뉴로사이언티픽 날리지, 그러니까 뇌에 대한 그런 지식들을 이제 교사에게 전달을 해준 거예요. 브레인 유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여기 브레인 유 워크숍. 브레인 유 워크숍을 이제 교사분들 대상으로 했더니 교사들이 뭐 조금 더 나은 식의 수업을 하더라라는 논문입니다. 이건 나중에 같이 논문 전문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본 수업에서 다룰 생각인데, 신경과학의 되게 핵심 컨셉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제가 4개 정도를 따와 봤어요. 첫 번째는 뭔지 알겠죠? 뇌는 뭐죠? 알죠? 가장 복잡한 기관이다. 이게 되게 복잡한 기관이에요. 지금 과학이 엄청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뇌가 어떻게 정확하게 작동을 하고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는 아직도 모르는 거죠. 왜 이렇게 뇌가 활성화가 되느냐에 대한 Y에 대한 응답은 아무도 할 수가 없고, 여전히 전체 뇌의 그 지도를 그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전체 뇌를 지도를 그리더라도, 그러니까 지도라는 것이 세포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세포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리고 있는데, 이게 경험을 통해서 바뀌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복잡한데 계속 변화되고 있는 기관이다. 그리고 그 뇌를 이루고 있는 신경세포라는 것이 있죠. 그걸 뉴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뉴런이라고 적어도 되고, 신경세포는 전기적 신호와 화학적 신호로 서로 의사소통한다. 뭐 그거는 여러분 아마 생물에서 배우셨겠죠. 그래서 전기적 신호, 화학적 신호로 의사소통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런 전기적 신호와 화학적 신호가 어떻게 해서 뭐 기쁨을 느끼게 하고 학습을 하게 하고 뭐 또 여러 가지 뭐 좌절감을 느끼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끔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되게 궁금하죠. 그 전기적 신호와 화학적 신호, 그 되게 작은 것들이 어떻게 해서 내 몸을, 내 마음을 이렇게 조절을 하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많은 부분 알려져 있지만 많은 부분 알려져 있지 않다.
라는 거고, 그리고 유전자가 이 많은 부분 물론 환경에서 뇌가 변하긴 하지만 유전적인 그런 것들이 이 신경계 시스템을 결정을 한다라는 것도 알려져 있는 거죠. 실제로 사람 뇌가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세부로 들어가면 너무너무 다양한 거죠. 경험에 의해서 변하고. 근데 큰 골격, 뭐 이렇게 좌뇌와 우뇌가 연결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뇌가 생긴 모양들은 큰 골격들, 큰 이런 고랑 같은 그런 모습들은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 비슷비슷하고, 그리고 이 얘기는 3번 얘기는 그거죠.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이제 생물학적 그 부모님이 주신 그런 것들이 뇌 구성을 하는데, 신경계를 구성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이 3번과 약간 반대되는 뜻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4번은 뇌가 물론 이 유전적인 영향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지만 life experiences도 굉장히 이 신경계 시스템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하다라는 이런 코어 컨셉들을 좀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복잡하고 전달을 이런 방식으로 서로 연관을 짓고, 그리고 유전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다. 정리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지금 할 거고, 뭐 되게 쉬우니까 마음을 좀 놓고 봐주세요. 어디에 있나? 다 알죠? 머리에 있죠. 어떻게 있나? 둥둥 떠 있어요. 지금 이게 둥둥 떠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 그 바닷가나 아니면 수영장에 가서 물속에서 그 몸무게를 재면 몸무게가 훨씬 가벼운 거 아시나요? 가벼워지죠. 그 몸무게가 내 몸무게였으면 좋겠고 막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뇌가 일반적으로 뭐 머리가 작으신 분들은 1.2kg, 머리가 큰 분들은 뭐 1.5에서 좀 더 많이 나가기도 하고 대략 뭐 1.4kg 정도의 무게를 가졌어요. 근데 만약에 1.4kg로 그 신경세포 뉴런을 계속 누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안 좋아지겠죠. 이렇게 손상을 받게 되겠죠. 근데 이 뇌척수액이라는 그 척추 사이에 있는 그 흐르는 액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뇌척수액. 그 액에 의해서 둥둥 요렇게 떠 있기 때문에, 둥둥 떠 있게 되면 이 그러니까 이 중력, 입이 꼬이네요. 중성 부력 상태가 되기 때문에, 즉 부력과 중력이 같은 상태, 그러니까 둥둥 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1.4kg 정도이던 뇌가 이 붕붕 떠 있게 되면은 25g 정도 되게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뇌세포의 손상을 방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끔씩 꿀밤을 때리면 막 신경세포가 죽네 마네 하시는 분들 있는데 아니죠. 이게 충격에 대한 완충작용도 해주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는 상하진 않죠. 살짝 때리는 건. 때리면 기분은 나쁘겠죠. 그리고 이 물이기 때문에 호르몬도 운반을 하고 노폐물도 운반을 하게 되는 거죠. 뇌척수액 속에 둥둥 떠있다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진다. 뭐 이거는 무게에 대한 얘기인데 워낙 옛날 논문이기도 하고 그 크기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알아볼게요.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이 이제 골격이 큰 경우가 많으니까 남성의 그 뇌 무게가 좀 더 높은 경향을 보이는 거죠.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략 1kg 좀 넘고 1.4 정도 사이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 부피는 한 1100cc에서 1300cc? 이게 맥주가 1000cc라고 해서 제가 봤는데 뭐 모르겠어요. 좀 작아 보이기도 하고. 네, 1000cc 좀 넘는 정도인 거죠. 그래서 두개골을 파내고 맥주를 부으면 1000cc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정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것도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넣었는데 이 뇌부피와 지능, 인지기능 관계가 있을지 없을지는 이거는 나중에 논의를 해봅시다. 참 이런 분들 보면 참 대단하죠. 머리가 되게 작은데 이거는 수업 시간에 같이 이런 그래프들이나 이거 해석하는 거는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얘기를 잘 안 해줄 거고 잘 안 할 거고, 이런 것도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봅시다. 어떻게 생겼나? 여러분들 실제 뇌 보신 적 있나요? 저 사실 없긴 한데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가 된 딱딱한 뇌밖에 못 봤기 때문에 이 뇌를 한번 같이 봐봅시다. 11 p.m. A typical work night for Luis Fernandez. Earlier today, some precious cargo arrived. It's been chilling on ice all day. In that box is a recently deceased, freshly packed human brain.
About all we know is it's a male, it's in its 70s, and if it's not preserved within the next hour or so, its quality will start to decline. 이게 유튜브에서 하버드 브레인뱅크 치면 이게 아마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거고 전 다운을 받았고 좀 전에 얘기해 주셨죠? 이게 뇌고 칠링 돼 있죠. 그러니까 차갑게 돼 있는 상태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recently deceased 하신 분이신데 그분을 그러니까 바로 뇌를 꺼내서 지금 차갑게 해 놓은 상태고 우리가 아는 것은 메일, 그러니까 남성이라는 것과 70대라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For the Harvard Brain Tissue Resource Center, also known as the Brain Bank, 이거죠, 뇌. this is one of over 7,000 brains. It's 실제로 이제 저는 석사 때 뇌 연구를 했는데 by far the largest. 요런 식으로 뇌를 고정을 시켜놔요. 세포들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왜냐면 죽고 나면은 이제 환경이 유지가 안 되니까 단백질이 다 손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그 실험실에 개구리 들어가 있던 그 물질 속에 넣어 놓는 거죠. PFA? 네, 그건 진짜 기억이 잘 안 나고. Largest brain repository in the world. A veritable stockroom of 이거 다 뇌죠. intelligence, packing freezers and lining shelves. 자, 이거는 또 뇌 그 조직들을 급냉을 시키는 건데 급냉을 시켜서 나중에 단백질 연구 같은 것도 하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70도씨 For more than 25 years, the Brain Bank has been collecting and doling brains out to neuroscientists looking to unlock their Each of secrets. these numbers represents a donor. Francine Bennis is the Brain Bank's director. To find more effective cures, we simply have to study the brain. There's no other way around it. The problem is there are 아까 막 적혀져 있던 숫자들은 이 기증을 해주신 분들의 숫자인 거고 이제 뇌를 한번 봅시다. The problem is there are never enough normal brains to go around, and they're a necessity for science. The Brain Bank receives 300 or so brains each year, but only around 30 are considered normal. That means demand is high. I'm going to go ahead and dissect the hemispheres now. First, 자, 이게 뇌를 뒤집어 놓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사람으로 치면 이제 뇌가 그러니까 우리가 물구나무 서 있을 때 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놓고 좌뇌와 우뇌를 이제 분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런 상태, 순두부 같은 상태라고 합니다. 실제 이제 그 뇌를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만져보면 순두부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촉감이. Lewis separates left brain from right, preserves 1/2 in formalin for later anatomical study. 포르말린 맞다. 포르말린을 이제 넣는 거죠. 하나는 포르말린을 넣어서 이걸 고정을 시키는 거고 Then moves on to the other half. He removes all the critical parts, brainstem, 뭐 브레인스템, 뭐 히포캠퍼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건 지금은 됐고 아직 구조를 안 배웠으니까 지금 잘 보시면 이쪽이 좀 흰색으로 보이죠. 여기 좀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 이제 이거는 이제 되는 피질들이 되는 거고 주름이 젖어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서 배울 백질이라는 부분이게 되는 거죠. 백질이고 이 부분이 좌뇌와 우뇌를 연결해주는 부분이 되게 됩니다. 콜퍼스 칼로슴이라는 부분인데 CC, 콜퍼스 칼로슴 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용어들은 다음 시간에 아마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hippocampus, amygdala, and precisely sections off the rest of it. This is just cortex here. I see. Just cortex. That's all. The brain lab looks eerily like a kitchen, but it's not the spectacle one might expect. Finally, Lewis freezes away all the samples to keep the proteins and DNA fresh for genetic analysis. 유전적인 검사를 하기 위해서 뭐 DNA라든지 단백질이 망가지지 않도록 급냉을 시키는 거죠. 마이너스 70도 액체 질소를 부어서 급냉을 시키죠. Then histologist Tim Wheelock takes over. This is an Alzheimer's brain. Just Alzheimer. looking at it, we know something's wrong. This one's normal. A normal brain, on average, weighs about 1,400 grams. 이게 보이세요? 이제 이게 치매 중에 알츠하이머 병에 이제 걸리셔서 돌아가신 분이고 이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뇌의 모습인데 굉장히 많이 신경세포들이 죽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부피도 굉장히 작아지고 이 정도 보고 뒤에 거는 그냥 이거는 영상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번 끊읍시다.